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 한 1월 달 정도만 해도 대부분이 트럼프가 재선이 될 거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이제 샌더스를 꺾고 후보로 확정되니까 더더욱이 그런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여러 약점들이나 또 저 사람의 무색무취 성향을 볼 때, 또 민주당의 이 뉴욕 월가와의 여러 가지 기득권 이런 걸로 볼 때 트럼프가 재선이 무난하게 될 거다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난 뒤에 트럼프가 매일 2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본인 주도로 해 나갈 때, 그래도 트럼프가 코로나 위기에 참 뻔뻔하게 코로나를 별것 아니라고 큰 소리 치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를 주도해 가는 모습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가 본인이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지나가지고 이 코로나에 관련되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가 뭐 있다는 둥, 몸에 뭐 주입을 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좀 황당한 사람 아니냐라는 이상한 좀 분위기가 형성됐지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흑인 사망 사건이 벌어졌고, 5월 중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흑인 그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을 때, 그때 트럼프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이 도가 지나쳐 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이후부터는 트럼프 지지율이 급락을 하면서 트럼프의 대통령직에 대한 지지가 38%, 또 트럼프의 지금 바이든과의 둘이 놓고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니까 지금 55대 41, 14%까지 벌어졌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10%가 벌어져서 요즘 기본 10% 벌어진 조사가 이제 지배적입니다. 자, 그래도 현적이니까 되겠지. 바이든도 문제가 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니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로는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후보를 냈다고 봐요. 또 민주당의 기득권들이 바이든을 밀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여전히 지 스타일을 고집하면서요, 자기가 불리한 사건은 음모론이라고 하고, 또 언론과 야당을 아주 그냥 이렇게 리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자기 지지자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공화당 내부의 트럼프 지지층도 공고합니다. 그야말로 트럼프가요, 그냥 콩을 팥이라 해도 찍어줄 사람도 공고해요. 문제는 그들만으로 당선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들 외에 좀 나름 상식이 있으면서도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중심의 그 인텔리들의 상류층의 가식과 위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가담했는데, 그들이 바라볼 때 트럼프도 똑같이 그런 가식적인 틀에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이 의심을 가진 사람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대선 때 썼던 패를 나누는 방법을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뭐 부시 전 대통령, 민 롬니 상원의원,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이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지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이런, 그리고 또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직 국방장관인 에스퍼, 그 사람도 지금 연방군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를 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바 법무장관이요, 트럼프가 지금 지하 벙커에 간 게 그냥 둘러보러 갔다 했는데 대피한 게 맞다라고 또 확인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이 회의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사는 방법은 이제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어서 분열과 정오가 아니라 통합과 화합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지지해온 미국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좀 소외된 서자 취급을 받는 이 대한우파, 즉 이 트럼프를 뭐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돌아설 거기 때문에 그들을 또 배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선이 5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 장점인 대선 유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토끼를 단속하고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게, 산토끼를 잡아오는 게 최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머지않아서 이제 지역 도는 유세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가 재선이 되려면 자신의 메시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구상의 어떤 정치 전문가도 트럼프의 메시지 단속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 뉴욕에 시위를 하다가 4일날 그 사진을 여러 번 알려졌죠. 한 나이든 70대 노인이 경찰이 밀어가지고 쓰러졌는데 이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서 기절했죠. 피도 심하게 흘렀고요. 경찰이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또 분노가 번졌는데, 트럼프가 내가 사진을 보니 그는 밀쳐진 거 아니라 더 세게 넘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안티파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티파가 시위를 주동하고 있다. 자, 안티파는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주지사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비열하고 상스럽게 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는 끝난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를 쓰는 게 유세를 이제 내주부터 시작하고 8월 달에는 대규모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가 번져가는 양상을 보면 이번에 지위로 코로나가 확 더 번져서 그동안에 좀 안전하던 주까지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14만 5천 명쯤 죽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시위를 열어가겠다. 가면 갈수록 이 미국 코로나도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시위를 하겠다는 이 주장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과격한 행동으로 지금 이 집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데, KKK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트럭으로 밀어붙인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뭐 한국이나 미국의 특봉 환자들은 무슨 수가 있겠지 하지만은 세상에는 무슨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말 안 들었다고 교체한다 하다가 척근이 만류해서 겨우 지금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홍콩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대응할 것처럼 해놓고 막상 미중 무역 파기를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세계에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뿐이다는 거고, 미국 국방부는 독일 미군을 감축시켜라고 9,500명을 트럼프가 지시했댔는데 아직 그 지시를 받지도 못했다고. 미국 전체가 혼란에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 마치 닉슨 후반기나 또 지미 카터 후반기 때 미국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느끼던 그런 양상이 지금 재현되면서 미국의 리더십 자체가 붕괴되는 양상이 오지 않겠느냐, 좀 우려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요, 호주한테 무자비한 보복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자, 호주가 홍콩 병합 등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지금 이러는데요. 중국 교육부가 호주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신중히 판단해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자,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았지만은 호주는 아시아인을 차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호주 유학 가거나 여행하지 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은 홍콩 문제와 또 앞서 있었던 코로나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WHA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와 관련된 회의에서 중립적인 국제적 조사를 하자라고 호주가 내란이 받아들여졌죠. 거기에 따르는 중국의 지금 보복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에서는 작년 6월 9일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 1주년이다 이래가지고 홍콩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경찰이 관경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홍콩이 죽었다고 해지 펀드들이 홍콩을 대탈출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진 홍콩에서 지금 금융산업이 위태로워질 거다. 그래서 홍콩의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들이 홍콩 공산당이 국가 권력의 전복이나 외국의 간섭을 겨냥한 홍콩 보안법 시행 계획을 승인한 이후에 전부 다 우리도 이제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안법이 적용된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홍콩이 매력적인 이 금융업의 허브 역할을 한 이유는 규제가 적고 세금이 낮아서 아시아의 헤지펀드들이 선호하는 시장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세계의 검은 돈들이 홍콩으로 다 몰려왔죠. 그래서 홍콩의 펀드사가 지금 운영 중인 돈이 108조, 109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일본, 호주 펀드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맛에 온갖 지금 탈법, 편법을 다해서 부정한 돈 빼돌려서 지금 한국에도 지금 북한 석탄 밀수와 관련되어서 홍콩의 위장 회사들 뭐 만 통해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만큼 홍콩이 세계 돈들이 도망가는 장소에서요. 그런데 이런 홍콩이 죽고 이제 새로운 중국의 직속 도시가 되게 되면 여기 있다가 잘못하다가는 다 잡혀가고 돈 뺏기니까 싱가포르로 다 도망가자.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은 중국의 한 개 도시가 되었다. 헤지펀드는 다 싱가포르로 떠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정부가 이제 이 금융이 펀드나 주식이 다 하락하는 시장에서 그 책임을 외국 기업에다가 타겟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잡으려고 할 거다 하는 소문이 팍 퍼졌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도 다국적 기업인 시타텔 정권이 주식시장 폭락 과정에서 악의적 공매도를 했다고 중국한테 잡혀서 1200억을 물었대요. 벌금을요. 그래서 중국이 보안법에 사용한 용어를 보면 공매도 하거나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기소되기 딱 좋은 그런 조항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에도 지금 공매도를 갖고 외국 헤지펀드들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요. 그런데 처벌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번에 보안법 내용의 세부사항을 보면 경제적으로 외국 자본들이 저지르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서서히 빠져나가자. 지금 그렇게 보고 홍콩의 보안법이 금융업계에 영향을 100% 미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 소재 이 금융기관들이 아직도 중국이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 실제로는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8조가 도망을 가고요. 지금 홍콩에서 운용 중인 헤지펀드가 2017년에 460개였는데 작년에 시등하면서 20개가 도망을 갔어요. 440개. 올해 들어서 또 20개가 빠져나갔어요. 지금 42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람은
좀 있어도 괜찮다, 책임질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믿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영국에다가 홍콩의 외부 개입은 용납하지 못한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리람도 또 홍콩에서 지금 1주년 어제 시위가 벌어지니까 혼란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금 겁을 주고 있어요. 자, 홍콩에 지금 시위의 근원을 중국 정부가 뭔지 안다면 이렇게 대처를 안 하죠. 서포 15조 같은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면 시위 금방 사그라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홍콩의 젊은 사람들 다수가 세탁소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맥도날드 가서 시간을 보낸다. 왜? 집이요. 밤에 가서 몸을 누이기도 닭장만큼 작아가지고 있을 데가 없고, 그래서 집에 있기가 깝깝하니 진짜 자러 갈 때만 들어가고 시간만 나면 맥도날드 같은 데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 자, 이런 나라에서요. 지금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도망갈 수 없는 젊은 사람들만 죽도록 싸우고, 지금 중국 부자들이요. 다 불안해가지고 비상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을 가려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중국 정부의 보안법에 찬성합니다 해놓고는 뒤에서 이 본토 부자들까지도 우리도 도망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들이 밖에 깔아놓은 라인을 가지고 중국에서 도망가려고 슬슬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본토 부자들이 중국에 살면 중국 정부의 눈이 무서우니까 이제 홍콩에 집 얻어놓고 여자도 얻어놓고 해서 홍콩에 주로 살다가 가끔 중국에 가고 그래요. 그리고 홍콩의 신규 보험 상품의 4분의 1이 본토 출신한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중국 부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콩 달러 갖고 있다가 이거 휴지 조각 되겠다 싶어서 미국 달러로 바꾸고 돈을 빼가지고 미국 주식이나 채권 사고 홍콩의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하는데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도 우리가 피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 중국 정부의 보안법 찬성한다고 다 입장 밝히고 하지만은 이제 슬슬 돈을 빼가지고 중국 본토 부자들도 자산이나 자기 가족들을 딴 데로 다 이동시키려고 할 거다.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생각지 않은 충격이 중국 내부에 발생할 겁니다. 왜? 중국의 부자들이 중국 정부의 인내심이 경제가 붕괴되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제 무너져 버려서 과거의 모택동식 공산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자들을 탄압하지 않겠는가 하는 단계까지 지금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